그지? 네. 지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네가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정리했는지를 점검하고 추정하고 보충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 그죠? 네. 자, 우선 나룻배와 행인을 먼저 보도록 하자 말이지. 나룻배와 행인을 먼저 보도록 하자 이 말이지. 나룻배와 행인 해놓고 1년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해서 일단 나를 나룻배에 비유하고 비유했죠. 당신을 행인. 행인에 비유하는 비유가 1년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적 하자 나는 나룻배요. 당신이 누구냐면 님이에요. 이미지. 아무나 당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보 당신이라고 아무나 하지 않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 님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랬을 때 나는 나룻배와 같은 존재이며 당신은 행인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한 거죠. 네. 그 이 비유적 의미를 이연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당신은 나를 흑발로 나를 짓밟는다. 이걸 통해서 나와 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시적화자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님은 나를 흑발로 짓밟는다는 것은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말로 네. 나를 무시한다거나 막대하고 뭐. 분명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거나 하는 님의 나에 대한 태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다. 대신에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는 나룻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이. 그리고 배려라는 거죠. 네. 희생과 배려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에 대한 님의 태도가 서로 대조, 그렇죠. 반대가 된다는 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와 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 반복. 네. 그리고 연이 좀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행은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간다라고 단순한 설명을 했는데 3행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고 말함으로써 문장의 확장된 문장.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강조. 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님에 대한 님의 나에 대한 태도는 한 줄. 그렇죠. 그런데 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여러 줄. 네. 거기에다가 확장적 문장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그죠? 희생적, 헌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3년으로 넘어갔더니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요. 그래서 나의 님에 대한 태도가 중심이야. 그렇죠. 님의 나에 대한 태도는 한 줄로 끝났어. 근데 3년에서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는 길게 서술이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태도. 당신은 떠나버리고 나를 기다리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태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이것과 달리 또 님은 나에게 행동 무관심하다. 대립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나 시상 전환이 나타나죠. 당신이 언제나 오실 줄만 아나요.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당신을 뭐 한다는 거야? 믿는다는 거잖아. 올 거라고. 언제든지 나에게 다시 올 거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미인 거죠. 기다린다,
헌신과 배려는 뭐 당연한 거고, 맞죠. 헌신과 당연한 배려는 거고, 당신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간다. 낡아간다는 건 뭐야?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맞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낡아가는 데서 드러납니다. 낡아간다는 건 늙어간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것은 결국 내 스스로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나는 늙어가. 너를 기다리라고 난 늙어. 그죠? 그러면서 낡고 병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십자가자의 상황, 그것은 결국 님에 대한 희생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사연에서 예. 나는 따르되 당신은 행인으로 수미상관. 상관이나 수미상관은 반복과 운율이죠. 맞아요. 구조. 그런데 1년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말할 때와 사연에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사뭇 다르죠. 다르죠. 그냥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연에 보니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님을 어떻게 대하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네. 설명. 명확하게 네.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과 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무관심하고 무시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나의 자세가 강조된 거죠. 네. 여기서는 그런 강조가 없잖아. 그냥 내가 나로 빼고 당신의 행인이라는 비유일 뿐인데 그거를 사연에서 수미상관식 반복 강조를 통해서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자세가 두드러지게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자세, 네. 진정한 사랑의 태도를 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것이 곧 뭐가 되냐? 이 글의 휴지 아닌가? 이 글은 정서보다는 태도, 태도죠. 태도. 그죠? 나의 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태도가 주제가 된다. 따라서 정서를 찾느라고 헤매고 있지 말고 시에서 십자가자가 말한 것에서 드러난 정서가 있으면 정서를, 태도가 있으면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제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나룻배와 행이라는 시를 설명을 다 한 거죠? 맞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